결혼 12회째였다. 나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 월급이 많지 않으니 내가 더 채워야 한다고. 내가 그 생각이 흔들린 건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던 월요일 오전이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나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파 쿠션 밑에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다. 꺼내보니 남편 지갑이었다. 안에 지폐 몇 장과 카드들이 있었다. 돌려놓으려다가 손이 멈췄다.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우리 공동통장 카드도 내가 아는 남편 카드도 아니었다. 카드 표면에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쓰는 은행이 아니었다. 나는 그 카드를 잠시 들여다봤다.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들어 카드 앞뒤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지갑을 소파 쿠션 밑에 다시 밀어 넣었다. 오전 내내 그 카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은 나한테 월급이 420만 원이라고 했다. 회사가 작고 업종이 안 좋아서 인상이 느리다고. 그래도 꾸준하게 다니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내 월급에서 관리비를 냈고 식비를 댔고 아이 학원비를 냈다. 남편은 매달 자기 통장에서 70만 원을 공동 통장으로 옮겼다. 자기 몫이라고 했다.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와 교통비로 쓴다고 했다.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 12해 동안. 그날 오후 나는 아이 학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인터넷으로 그 은행 이름을 검색했다. 작은 지방은행이었다. 비대면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나는 화면을 닫았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다. 그저 남편이 내가 모르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다. 남편이 들어왔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도 딱히 말이 없었다. 원래 그런 저녁이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서동생, 남편의 남동생. 그 얼굴이 어두컴컴한 천장에 떠올랐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동생을 챙기는 편이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혼 후에도 가끔 동생 얘기가 나왔다. 잘 안 된다고, 어렵다고, 형이 좀 봐줘야 한다고. 나는 이체 내역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점심, 나는 남편 명의 공동통장 앱을 열었다. 남편도 나도 같이 볼 수 있는 통장이었다. 항목들을 위로 올리며 천천히 읽었다.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중간중간 같은 이름으로 나가는 이체들이 눈에 걸렸다. 수신인 이름이 남편 성과 같았다. 성만 같을 뿐 이름이 달랐다. 나는 2번 읽었다. 시동생이었다. 금액은 일정하지 않았다. 50만 원인 달도 있었고 100만 원인 달도 있었다. 빠진 달이 없었다. 나는 스크롤을 한참 올렸다. 내가 공동통장 관리를 맡기 전, 그 전까지도 이체 내역이 이어졌다.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3년은 넘었다. 나는 앱을 닫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머릿속이 차분해졌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었다. 그 카드, 내가 모르는 은행 카드, 공동통장 말고 따로 쓰는 계좌가 있다면. 나는 생각을 멈췄다. 아직 아는 게 없었다. 확인해야 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수요일을 기다렸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서재로 갔다.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다. 보험증서, 차서류, 오래된 통장, 2억에 그 사이에 작게 접힌 종이가 하나 있었다. 꺼내 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었다. 작년 것이었다. 총급여 항목의 숫자를 읽었다. 7,800만 원. 나는 숫자를 3번 읽었다. 12달로 나누면 650만 원.
남편이 말한 420만 원과 230만 원이 달랐다. 나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넣었다.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갔다. 수돗물을 틀었다. 아무것도 씻지 않았다. 그냥 물소리를 들었다. 230만 원. 한 달에 1년이면 2,760만 원. 남편과 결혼한 지 12해. 처음부터 이랬다면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잘 몰랐다. 그냥 뭔가 오래된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다. 내가 왜 늘 빠듯했는지, 왜 내 적금이 쌓이지 않았는지, 왜 남편은 가끔 나한테 설명 없이 여유로워 보였는지, 이제 이유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 사진첩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요리 레시피라고 적었다. 서재로 다시 가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다. 공동통장 이체 내역도 날짜별로 찍었다. 모든 화면을 그 폴더에 저장했다. 그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메모 앱을 열었다. 실제 월급 650, 내가 알던 월급 420, 차이 230, 확인된 공동통장 이체, 시동생명에 최소 36개월, 월 평균 80만 원, 합계 2,880만 원, 카드 정체불명, 이 숫자는 아직 모른다. 지하철이 역에 멈추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었다. 나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척 살았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다. 아이 등교를 챙겼다. 퇴근하고 장을 봤다. 저녁을 차렸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원래 우리 사이에 깊은 대화가 없었으니까. 대신 나는 조용히 확인했다.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간 사이 우편물 봉투를 살펴봤다. 카드 명세서가 오는 날을 기다렸다. 남편 명의 명세서는 내가 아는 카드 것뿐이었다. 내가 모르는 카드 명세서는 오지 않았다. 비대면 계좌라면 우편이 아니라 앱으로만 확인할 수도 있었다. 단서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 시동생이 집에 온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쯤 들르는 날, 나는 점심을 차렸다. 시동생은 아이와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남편과 시동생이 베란다 쪽에서 나지막이 얘기를 나눴다.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다. 형, 이번 달에 좀 더 보내줄 수 있어? 이번에 기계 수리비가 갑자기 생겨서 남편이 잠깐 말을 골랐다. 얼마나? 150 정도. 저번 거 이번 달 말에 갚을게. 남편이 낮게 대답했다. 알았어. 나는 그릇을 닦으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시동생이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며 수돗물 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저번 거가 있었다. 시동생이 돌아간 뒤 나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엑셀 파일을 새로 열었다. 시트 이름을 가게 정리라고 적었다. 왼쪽에는 내가 12해 동안 부담한 내역을 정리했다. 전세 보증금, 결혼 당시 내가 낸 금액, 결혼 전 모은 적금 전액 4,500만 원, 부모님께 빌려 보탠 2천만 원, 이미 갚은 것 포함, 합계 6,500만 원, 전세 대출이자 12해, 월 32만 원, 144개월, 4,60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 수도, 월 평균 28만 원, 144개월, 4,032만 원, 식비와 생활용품, 월 평균 65만 원, 144개월, 9,360만 원, 아이 교육비, 어린이집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 35만 원, 120개월, 4,200만 원, 명절 친정 선물, 시댁 선물, 경조사, 연 40만 원, 12년, 480만 원, 합계칸을 봤다. 3억 1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다. 오른쪽에는 남편이 숨긴 금액을 정리했다. 월급 차이 230만 원, 확인된 기간 최소 7년 이상 2억 원에 가까운 숫자.
공동통장 시동생 이체, 확인된 36개월, 월 평균 80만 원, 2,880만 원. 오늘 대화에서 추가 확인된 수시 지원, 금액 미상,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았다. 오히려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이 목록처럼 정리되었다. 나는 자러 갔다. 남편 옆에서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다.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 다음 날 점심,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결혼 전부터 쓰던 내 단독명의 계좌. 남편은 이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다.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보였다. 나는 그 계좌에 자동 이체를 새로 설정했다. 매달 월급 들어오는 날, 다음 날 200만 원씩 이 계좌로. 그리고 공동통장 자동 이체 항목들을 천천히 검토했다. 관리비 자동 이체, 해제. 인터넷 요금, 해제. 가스비, 해제. 남편 명의로 된 항목들이었다.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워졌다. 그 주부터 장을 볼 때 내가 먹을 것과 아이 것만 샀다. 남편 몫을 따로 사지 않았다. 저녁을 둘이서만 먹었다. 남편이 늦으면 각자 해결했다.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왔다. 재무설계 관련 책을 빌렸다. 법률 상담 관련 자료도 찾아봤다.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더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처음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저녁을 배달로 시켜 먹거나 편의점을 다녀왔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달라진 걸 눈치채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다가 멈추는 게 느껴졌다. 쓰레기통을 보며 혼잣말로 배달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냐고 했다.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그달 말에 관리비 고지서가 문 앞에 꽂혀 있었다. 남편이 봉투를 들고 거실로 왔다. 이번 달 자동 이체가 왜 안 됐어? 나는 소파에서 책에서 눈을 들었다. 내가 해제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왜? 남편 명예 고지서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다 냈잖아.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지금까지 내가 내온 거지. 앞으로는 달라지고 싶어서. 남편이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직접 이체했다. 나는 그 모습을 책 너머로 봤다. 방법은 생기게 돼 있구나. 그 다음 주에 인터넷 요금 미납 문자가 왔다. 가스비 고지서도 왔다. 남편이 각각 직접 냈다. 말이 없었다.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 이틀 뒤 남편이 냉장고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나한테 왔다. 마트, 언제 가?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가면 돼.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왜 가? 원래 당신이 했잖아. 나는 책을 덮고 글을 봤다. 나 회사 다녀. 당신도 다니잖아. 내가 왜 혼자 다 해야 해? 그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거고 앞으로는 같이 하는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결국 혼자 마트를 다녀왔다. 봉지를 들고 들어오면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그달 말이었다. 남편이 거실로 나를 불렀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남편 손에 청구서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번 달 좀 빠듯해. 관리비에 인터넷에 가스비까지 다 내고 나니까. 거기다 동생한테 보내는 것도 있어서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동생한테 얼마 보내? 남편이 잠깐 말을 골랐다. 한 달에 100.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 동생이니까 내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나한테 말한 적 있어? 남편이 눈을 피했다. 동생 돕는다고 했잖아. 예전에
용돈이랑 매달 고정으로 100만 원씩 보내는 건 다른 얘기잖아.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달 좀 모자라서 공동통장에서 꺼내도 돼? 공동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알고 물어보는 거야? 남편이 시선을 내렸다. 대충 한 60만 원?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그거 내 돈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공동통장이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열었다. 엑셀 파일을 켰다.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게 뭐야? 우리 12해 가계부야. 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왼쪽이 내가 부담한 내역이야. 오른쪽이 내가 알게 된 것들. 남편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전세 보증금 내가 낸 거 6,500, 대출이자 4,600, 관리비 공과금 4,032, 식비 생활비 9,360, 아이 교육비 4,200, 기타 경조사 선물 480, 합계. 나라는 숫자를 짚었다. 3억 1천만 원이 넘는 숫자.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는 화면 오른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쪽. 실제 월급 650. 내가 알던 월급 420. 차이 230. 남편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게 어떻게?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원천징수 영수증이었다. 총급여 7,800. 12달로 나누면 650. 남편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건 세전이야. 실수령은. 나는 멈추지 않았다. 실수령으로 봐도 500 이상이야. 당신이 말한 420이 아니고. 그리고 공동통장 시동생한테 이체된 것. 36개월 확인된 것만 2,800. 그전에도 보냈으면 더 되겠지. 거기다 지난달에 추가로 150 더 빌려줬다는 것도 알아. 남편이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다. 동생 상황이 어려워서. 내 동생이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나는 그 말을 한번 새겼다. 나한테는 월급이 420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알면 반대할 것 같아서.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반대할 것 같아서 12해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다시 짚었다. 230 차이. 7년이면 1억 9,300 이상. 그중에 동생한테 들어간 게 확인된 것만 2,800이고 나머지는 카드 명세서에서 확인했어. 혼자 다니는 골프, 백화점 쇼핑, 친구들 접대.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야? 나한테는 420이라고 해놓고 공동통장에는 70만 원 넣고 나머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쓴 거잖아. 동생 뒷바라지도 포함해서.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건 동생 때문이야. 동생이 사업 접으면 길바닥에 나왔는데 형이 어떻게 그냥 봐.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동생 사정 이해해. 근데 그게 나한테 12해 동안 거짓말해도 되는 이유가 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12해 동안 나는 우리가 함께 빠듯하게 사는 줄 알았어. 내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돈을 다 쏟아 넣었어. 전세 보증금도 내 적금 전부 넣은 거야. 근데 당신은 12해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돈 따로 쓰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시선을 내렸다. 미안해. 나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3억이 돌아오지는 않아.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한참 뒤 남편이 낮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돼?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남편이 봉투를 집어 안에서 종이를 꺼냈다. 첫 줄을 읽더니 손이 멈췄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명만 하면 돼. 그 아래 재산 분할 합의서도 있어. 남편이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왜 이래? 갑자기 이혼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아이 생각은 했어? 나는 눈을 마주쳤다. 아이 때문에 12해를 더 살면 그 12해도 지금이랑 똑같아. 내가 다 내고. 당신은 거짓말하고. 그게 아이한테 좋은 환경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다. 전세 보증금은 내 결혼 전 자금이야. 내 적금이랑 부모님한테 빌린 돈. 이체 내역 다 있어. 그건 내가 가져갈 거야. 남편이 눈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럼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해. 아니면 거기 도장 찍어. 남편이 서류를 다시 들었다. 종이를 넘기며 한 페이지씩 읽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 남편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동생은 내가 지원 끊으면 동생은 어떻게 해?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건 당신이 동생이랑 의논해야 하는 거야. 동생 형이잖아. 내가 12해 동안 그 형 대신 이 집을 유지해 왔어.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줄게. 생각해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폈다.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페이지를 넘겼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사흘 뒤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형수님, 제가 다 들었어요. 죄송해요. 나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다. 시동생 사정은 이해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을 빼앗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일주일 뒤 남편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서명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받아 확인했다. 내용이 바뀐 곳은 없었다. 법원에는 내가 직접 갈게. 남편이 눈을 들었다. 진짜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나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남편이 뒤에서 불렀다. 아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나는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다. 같이 얘기해. 그건 같이 해야 하는 거야. 이혼 절차는 석 달이 걸렸다. 숙려 기간 동안 나는 아이 학교 근처 아파트를 알아봤다. 보증금 1억, 작은 평수, 내 통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계약서를 쓰는 날 공인중개사가 물었다. 혼자 사실 거예요? 아이랑 둘이요. 잘 결정하셨어요. 나는 서명을 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사하는 날은 맑은 봄 토요일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결혼 전부터 내 것이었던 물건들, 아이 짐, 내가 쓰던 주방 도구 일부, 그것이 전부였다. 새 집에 짐을 풀면서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편의 텔레비전 소리가 없었다. 시동생 전화 소리도 없었다. 아이가 방을 뛰어다니며 여기 내 방이야 하고 소리쳤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가에 한동안 서 있었다. 이혼 확정 문자가 온 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사무실 자리에서 문자를 읽었다. 화면을 끄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점심에 아이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가 뜨거웠다. 천천히 먹었다. 무겁지 않았다. 이상하게 가슴이 고요했다. 재산 분할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다. 전세 보증금은 내 특유 재산으로 인정됐다. 혼전 자금 및 부모님 증여 이체 내역으로 입증됐다. 전액 내 것으로 귀속.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 대부분을 내가 부담했고 남편의 소득 상당 부분이 부부 공동 생활이 아닌 제3자 지원에 쓰였으므로 기여도 인정 불가.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다. 보증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던 날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결혼 전 내가 모은 돈이 12해 만에 다시 온전히 내 앞에 놓였다. 그동안 따로 모아둔 월급이 더해졌다. 처음 보는 숫자였다. 스크린샷을 찍어 폴더에 저장했다. 요리 레시피라는 이름의 그 폴더에 이혼하고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오래된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밥 먹자. 오랜만에. 나는 좋다고 했다. 우리는 파스타 가게에 갔다. 화이트 와인을 한 잔씩 시켰다. 오랜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가 물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않아?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생각했다.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 너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뭔가 늘 지쳐 보였거든. 지금은 그냥 내 얼굴이야. 나는 잠깐 웃었다. 지쳐 있었던 거구나. 그게 원래 내 얼굴인 줄 알았어. 창밖으로 저녁거리가 불빛으로 빛났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따뜻하고 평범한 밤이었다. 며칠 뒤 학부 동기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모임 사진이었다. 구석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재혁이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됐대? 다른 사람이 받아쳤다. 이혼했다던데. 맞아? 왜?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집에 돈을 안 넣었대. 부인이 혼자 다 부담했다고. 나는 댓글을 읽고 폰을 내려놓았다. 통쾌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 무감각함이 오히려 자유 같았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아이가 사온 방울토마토가 있었다. 큰 그릇에 요거트를 담고 토마토를 얹었다. 창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지출이 줄었는데 생활이 나아졌다. 아이와 주말에 원하는 곳을 갔다. 먹고 싶은 것을 먹었다. 낡은 화장품을 새 것으로 바꿨다. 그래도 통장은 줄지 않았다. 헬스장에 다시 등록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다. 매일 저녁 1시간 운동을 마치고 샤워하고 나오면 가볍고 시원했다. 예전에는 빨리 들어가서 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하철 안에서 나는 메모 앱을 열었다. 새 메모를 만들었다. 다음 달에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재무설계사 자격증 시험 접수, 아이랑 강릉 당일치기, 새 운동화 한 켤레, 비싸고 편한 것, 적금 하나 더 만들기. 목록을 다시 읽었다. 거창하지 않았다. 작은 것들이었다. 그런데 전부 오롯이 내 것이었다. 지하철이 역에 멈추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플랫폼에 서자 터널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빠른 바람이었다. 머리카락이 날렸다. 지러트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다. 밤하늘이 높았다. 별은 없었지만 넓고 깊었다. 나는 그 아래에 서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12해 동안 내가 버텨온 이유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